먼저 백스티치를 놓아 보겠습니다. 선의 끝 한 땀 안에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선의 끝에 맞춰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같은 땀의 크기만큼 한 땀을 앞으로 나와서 바늘을 뺍니다. 그리고 처음 바늘을 뺐던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계속 반복하여 같은 땀의 크기로 바늘을 빼고 넣어줍니다. 이 스티치는 백스티치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박음질과 동일한 기법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늘을 넣고 빼는 동작을 나눠서 해주셔도 되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동작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바늘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 구멍에 바늘을 넣음과 동시에 같은 땀의 크기만큼 한 땀 앞으로 떠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라인 끝까지 가면 마지막으로 바늘을 뒤로 빼주세요. 그러면 백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이제 백스티치를 감아서 휘프트 백스티치 만들어 줄 거예요. 라인 끝에서 다시 바늘을 빼주고 원단과 백스티치 사이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이든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상관없지만 처음 하신 방향으로 계속 감아주셔야 합니다. 저처럼 원단과 백스티치 사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으셨다면 라인 끝까지 그 방향으로만 작업을 해주세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을 넣으셨다면 끝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감으셨다면 라인 끝에 맞춰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휘프트 백 스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잎사귀를 하나씩 수놓아 볼게요. 잎사귀 끝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잎사귀 윗라인의 4분의 3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서 세팅 스티치의 기준을 잡아주세요. 기준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세팅 스티치로 채워줍니다. 먼저 잎사귀 부분을 기준선과 나란하게 수놓아주세요. 선이 실에 살짝 가려졌더라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제 아랫부분을 나란하게 채워주세요. 세팅 스티치는 촘촘하게 그림의 면을 채워주는 기법인데 최대한 가지런히 수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이 실로 모두 채워질 때까지 꼼꼼하게 수놓아 주세요. 잎사귀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잎사귀 역시 먼저 기준선을 잡아주세요. 잎사귀 윗라인의 4분의 3 지점에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보이는 만큼 채워주는데 선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한 번 더 술을 놓아서 선을 가려주세요. 이제 아랫부분도 차근히 채워주세요.
세 번째 잎사귀는 넣고 빼는 걸 한 번에 해볼게요. 잎사귀 끝에서 바늘을 먼저 빼고 4분의 3 지점에 바늘을 넣고 다음 바늘을 뺄 위치에 바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다음 바늘을 빼는 위치를 가늠하시기가 어렵다면 처음 하셨던 방법으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이렇게도 해보세요. 남은 잎사귀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하시면 됩니다. 새의 몸통을 체인 스티치로 채워줄게요. 바늘을 먼저 원단 뒤에서 앞으로 뺀 뒤에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놓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처음 바늘이 나온 자리로 바늘을 넣으면서 한 땀 앞으로 빼는데 살짝 돌려놓은 실 위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러면 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사이로 실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실을 살짝 돌려놓고 고리 안에 실이 나온 그 자리로 다시 바늘을 넣으면서 한 땀 떠주세요. 이렇게 고리가 엮여져 가는 스티치가 체인 스티치입니다.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진 상태에서 바늘을 빼주셔도 되지만 고리 사이로 바늘을 넣고 한 땀 떠놓은 상태에서 실을 바늘에 돌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더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놓을 때 왼손으로 돌리는 실을 잡아두고 바늘을 한 땀 떠줍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아요. 고리 사이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한 땀 뜰 때 실이 나온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꼬임 없이 가지런한 고리가 연속으로 만들어져요. 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되 곡선의 경우는 땀의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리가 뒤틀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자수를 놓을 수 있어요. 바늘을 당겨줄 때 반드시 고리의 위쪽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그래야 체인의 고리가 땀의 크기만큼 정확히 만들어집니다. 처음 시작한 위치까지 마지막 체인 스티치로 자수를 놓고
고리의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안쪽도 모두 체인 스티치로 채워줍니다. 처음 한 체인 스티치 옆에 붙여서 나란히 또 다른 체인 스티치를 시작할게요. 처음 만든 체인 스티치에 붙여서 술을 놓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체인 스티치와 체인 스티치 사이에 원단이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자수를 놓다 보면 실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실의 길이가 짧으면 마지막 고리 위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아진 실은 매듭을 지어요. 그리고 새로운 실을 바늘에 끼워서 다시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체인 스티치의 고리 구멍 사이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체인 스티치를 한 땀 한 땀 수놓아 주세요. 이렇게 체인으로 몸통을 채우다 보면 이젠 체인 스티치로 곡선을 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에는 끝까지 체인 스티치로 올라가서 마무리한 뒤에 마지막 고리 구멍으로 바늘을 빼서 아래 방향으로 다시 체인 스티치를 이어가세요. 그러면 곡선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 체인 스티치를 만들 수 있어요. 날개 부분 세팅 스티치로 수놓아 볼게요. 앞서 한 것과 같이 세팅 스티치의 중심선을 먼저 수놓고 차근히 채우겠습니다. 날개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수놓을 거예요. 이제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늘을 수놓고 반대쪽으로 갈게요.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차근히 채워가세요. 끝까지 채워주면 날개가 완성됩니다. 이제 부리를 세틴으로 수놓을 건데 방법은 동일합니다. 가운데 중심선으로 기준을 잡고 위쪽 아래쪽을 그림에 맞춰서 한 번씩만 가지런히 수놓아 주세요. 그러면 부리도 완성됩니다. 다리의 긴 부분은 휘프트백 스티치로 짧은 부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합니다. 먼저 앞에서 배운 휘프트백 스티치를 할게요. 그리고 짧은 부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합니다. 선의 끝에서 나와서 반대쪽 끝으로 한 번에 넣어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리도 완성되었습니다. 헬로우 영문은 휘프트백 스티치로 수놓을 건데요. 알파벳을 수놓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바로 글자 획순에 따라 수를 놓고 획마다 끊어서 수를 놓는다는 점이에요. 한 획 한 획 나눠서 휘프트백 스티치를 놓아보세요. 곡선은 땀의 크기를 조금 작게 해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새의 눈만 남았는데요. 도트 스티치는 점처럼 작게 한 땀 수놓아 주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바늘을 빼서 작게 한 땀으로 눈을 만들어 주세요. 체인 스티치에 숨어서 눈이 너무 작다고 생각되면 같은 위치에 한 번 더 수를 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놓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